다른 나라에서 왔다. 이게 끝이 아니라 언어가 좀 다르고요. 그들이 믿는 종교가 다르고요. 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종교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가치관도 좀 다를 거고요. 자, 심지어는 이슬람에서 온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인도에서 오신 분은 또 소를 먹지 않아요. 그쵸? 우리는 뭐 다 먹지만.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같이 회사를 다녀. 야, 우리 회식하러 가자. 근데 오늘은 삼겹살. 그래서 삼겹살 먹으러 갔는데, 이 이슬람, 너 왜 삼겹살 안 먹어? 막 한 번만 먹어봐. 진짜 외국인이 나와서 그 곤란한 걸로 제가 이제 들은 얘기가, 그냥 저는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에이, 한 번만 먹어봐. 그런데 한 번만.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인정 안 하고 이렇게 자꾸 권하는 거죠. 먹으라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갈등이 되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자,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다양한 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사회라는 게 그 다양한 문화라는 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는 거고요. 자, 일단 국제 결혼,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으로 이제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외국인하고 결혼하면서 또 이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많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좋은 점. 자, 일단은 다양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경험도 다양해져요. 자, 특히 우리가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는 음식점만 해도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네, 외식하면 뭐 짜장면, 뭐 피자, 뭐 이런 몇 개 없었는데 요즘은 뭐 세계 별별 음식들이 다 있고 종류별로. 네, 외국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다 맛집은 종류별로 다 있잖아요. 그렇죠? 희귀한 나라들의 정말 맛집까지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함을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됐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경험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문화 자원의 양적 증가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돼. 문화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자,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들에게 삶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 인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여준다. 우리가 이제 다양함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양함을 누리고 살아간다 이거죠. 자, 윤리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삶의 자세를 익힐 수 있다. 네, 이게 가치관도 좀 다양해질 수 있고, 네, 좀 열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이건 좋은 쪽으로. 자, 근데 이제 문제점은 상대방의 문화에 대해서 어떤 이제 오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어떤 나라에서는 이렇대요. 어떤 나라에서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혼나요. 만약에 선생님한테 또는 어른한테 혼날 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자세예요? 어떤 자세로 이렇게 딱 잘못했습니다라는 이제 막 이렇게 그 표정을 좀 지어줘야죠. 네, 이렇게 너무 뻣뻣하게 있으면 더 기분 나쁘잖아. 혼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표정은 최대한 죄송한 마음을 지으면서 딱 이제 죄송합니다. 약간 이런 표정 지어주면서 이제 훈계 말씀을 들어야죠. 자, 우리의 문화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어떤 서양에서는 그러고 있으면 더 열받는데요. 그 사람이. 애가 이러고 가만히 이러고 조용히 이렇게 있으면. 왜냐하면 눈을 내리깔면서 자, 근데 그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우리나라 그 나라는 이게 맞는 거죠. 혼낼 때 눈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은 대화를 할 때 눈을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쳐다보면서 혼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어른 눈을 빳빳이 쳐다보면은 대드는 거야? 막 약간 이렇게 오히려 더 혼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나라에서는 혼내고 있는데 이렇게 눈을 내리깔고 있으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지금 내 눈을 바라보지 않고 막 이러면서 더 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한다. 외국인과 이제 우리나라 사이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지만 문화가 다르니까 오해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서로 오해할 수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우리는 빨리 와.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빨리 가. 이런 걸로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이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다른 거죠. 이거와 이게 우리는 가라고 할 때는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 빨리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라는 게 가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우리가 그 행동이나 이런 것도요. 그 문화마다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상대방의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소통하지 않으면 진짜 오해가 쌓여가겠죠. 자,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문화적 편견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문화적 편견으로 차별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갈등도 분명히 많아요. 이렇게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가 있다 보면 요즘에 그것도 생각할 점이고요. 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자세는 뭐냐?
오픈 마인드죠. 열린 마음, 그것을 관용이라고 해요. 관용의 자세. 그래서 타인의 생각이나 문화가 나와 달라도 이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이제 관용의 자세라고 하고요. 자, 관용이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해하는 마음이어야 하니까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읽어볼게요. 자, 문화적 차이에 따른 편견과 차별 예방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래, 아 너네 문화는 그렇구나. 소고기를 먹지 않는구나. 아 너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구나. 그럼 앞으로 좀 신경 쓸게.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걸 뭘 이해를 못해요. 그죠? 이게 열린 마음을 이해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문화적 차이에 따른 편견과 차별을 예방할 수 있게 돼서 문화 간 충돌 예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유의 가치와 인간 존중을 실현할 수 있다. 우리 서로 각자 자유가 있잖아, 인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자, 그러니까 그런 서로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거죠. 서로의 자유를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이게 서로를 존중하니까 인간 존중의 마음도 실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서로 인권이 보장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의 기초가 된다. 그쵸? 맞죠? 자, 관용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표현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존중하는 자, 이 자유에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 자유, 정치적인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 주는 거죠. 서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린 마음, 이해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해의 마음, 이거 관용이라는 단어는 자, 관용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대화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으며 서로 대화하면서 이해해 주려고 하니까요. 서로를 존중하는 인간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자, 이 참 사회 이 사탐에서는 이 관용이라는 용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마음이 특히나 오늘날 같은 세계화 시대에 꼭 필요하다. 우리 프랑스 말 불어로는 똘레랑스라고 해요. 관용을. 그래서 이 똘레랑스라고 한때 굉장히 유행어였어요. 그래서 자, 이 관용이란 자세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이게 아까처럼 오버가 되면 이렇게 돼요. 아까도 서로 이해하자. 자, 이거 문화 상대주의죠. 그게 관용의 자세죠.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이 문화 상대주의도 마찬가지. 이해하자. 이제 다 오케이. 자, 이러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윤리상대주의. 마찬가지. 관용도. 자, 그래. 오픈마인드 다 열어야지. 다 이해해야지. 자, 다 이해하다가 또 윤리상대주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게 바로 뭐냐? 예를 들면 그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지나친 관용은 그래, 그것도 이해할게. 그것도 내가 오픈마인드로 이해할게.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 학살하자 그랬는데 그래? 알았어. 이해해줄게. 그러면 유대인을 학살해요. 그것이 또 다른 인권 침해나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관용은 오히려 더 나쁘게 갈 수도 있다는 게 그게 관용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관용을 무제한으로 허용한 결과 또 너무 또 오케이 또 이렇게 돼버리니까 관용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우리 태도까지 인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인권 침해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이런 거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준을 잃지 말라. 그래서 얼마나 기준이 줏대가 중요한지를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관용의 역설은 지나친 관용, 너무 관용을 다 오케이 하다 보면 나쁜 것까지 관용으로 받아들이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관용의 역설. 그래서 관용의 한계는 반드시 그럼 조건이 있어야죠. 절대로 타인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인종차별,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인권과 자유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훼손하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문화 사회예요. 다문화 사회 이제 어떤 전략을 펴야 되는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외우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하나 되자, 어우러지자 이거죠. 어쨌거나 이제 세상은 다문화가 돼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것이 지금 여기서 4가지로 나왔는데 요거 2개를요. 자, 같은 걸로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구별은 하시되 이걸 그냥 같이 비슷하게 보는 것도 있으니까 자, 그럼 일단은 자, 점점 이거 볼게요. 동아주의는 아예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왔어요. 자, 동아주의는 이때 같을 동자야. 같아져야 된다. 자, 우리나라 왔으면 니네가 우리 거 따라야지. 자, 우리 한국에 왔어? 근데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살 거야? 그러면 우리 한국 문화 따라. 베트남에서 왔어? 한국 문화 따라. 우리나라에 살 거면 우리나라 문화 따라야지. 니네 문화를 버리고 우리 문화 거에 다 흡수돼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 문화를 다 니네가 따라와. 다 한국 문화로 바뀌어 이겁니다. 자,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타자를 자신과 같아야 되는 존재로 상정했다라면서 주류 문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면은 이제 한국이 주류 문화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갔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주류 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문화 인정하지 않고 야, 니네가 미국 왔으니까 니네 한국 문화 다 버리고 미국 문화 따라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죠. 똑같아져야 된다. 그게 동아주의야. 그러니까 소수의 비주류 문화를 주류 문화에 편입시켜야 된다고 거기에 합류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자, 용광로 이론은 이런 거예요. 용광로는 이거하고 이제 비슷하지만 살짝 좀 다른데, 자, 우리가 용광로에 가면 팔팔 끓는 물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막 이거저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들을 팔팔 끓이면 다 녹죠. 다 이 통 속에 다 녹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한국이지만 한국 문화와 뭐 미국 문화와 중국 문화와 다양한 문화들이 자, 용광로에 녹이듯이 자, 용광로에 녹여서 이제 그걸 다시 굳힌다고 해보세요. 그럼 다 녹아서 하나의 새로운 게 나오죠. 다 섞였으니까, 짬뽕 됐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다양한 문화를 완전 섞어가지고 새로운 하나를 다 녹여가지고 그걸 하나로 딱 만들자. 다 녹여서 하나로 만드는 거야. 그게 이제 용광로 이론이에요. 그래서 뭔가 얘나 하나로 만든다는 점에서 비슷한 거야.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얘는 원래 주류 문화에 다 똑같아져라. 한국 문화에 다 똑같아져라 이거고, 얘는 뭐 꼭 굳이 한국 문화에 똑같아지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문화를 다 섞어서 녹여버린 거야. 다 섞여서 녹여서 그냥 하나로 만든 거죠. 그게 용광로 이론이야. 자,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런 게 이제 더 인기가 많은데, 자, 요즘에도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우리 뭐 뷔페, 그 샐러드 뷔페 이런 거. 그러니까 어디 그 레스토랑 같은 거 가면 또 이 샐러드 이런 샐러드바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릇에 샐러드를 상추도 담고 뭐 방울토마토도 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가진 채소를 담아요. 그 다음에 그 소스도 뿌리고, 그쵸? 자, 그게 샐러드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토마토를 먹으면 토마토 맛이 나고, 상추를 먹으면 상추 맛이 나고, 그쵸? 뭐 양배추를 먹으면 양배추 맛이 나고, 자, 그 다음에 과일을 먹으면 과일 맛이 나고, 자, 그 어우러져 있어요. 그 샐러드 그릇 안에 다 다양한 게 있는데 하나씩 그 색깔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 샐러드 그릇처럼 문화를 생각하자. 우리나라 안에 한국 사람도 있는 거고, 중국 사람도 있는 거고, 일본 사람도 있는 거고, 뭐 베트남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는데 각각의 문화를 다 이렇게 같이 갖고 색깔을 같이 갖고 가자. 이게 샐러드볼 이론입니다. 다문화주의다. 일명 자, 샐러드처럼 각 문화에 고유한 색깔이 있지 않느냐. 각각의 그 문화의 맛이 있는 건데 그 문화가 이렇게 조화되게 하자. 자, 그래서 이게 샐러드볼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래도 우리나라인데 이게 다 그냥 똑같이 다 그냥 만약에 그러면요. 우리나라에 언젠가 외국인들이 한 60%, 70%가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이 막 30%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럼 오히려 우리나라의 색깔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렇죠? 외국 문화가 70%, 한국 문화 30%, 우리나라 문화가 너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국수를 생각해 봐라 이거야. 이게 다 비유예요. 자, 국수는요. 일단 국수 잘 삶아가지고 이렇게 국수 덩어리 쫙 있잖아요. 자, 거기다가 여기다 비빔국수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거기다가 약간 이제 고명 같은 거 올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인은 국수인데 거기 위에다 이렇게 조금 올려놓는 그 국수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메인이 우리나라면 한국 문화가 일단 주류 문화가 있고 그 위에 고명 올리듯이 이제 다양한 문화를 해서 이렇게 버무려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진짜 침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국수 대접 이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류가 일단 있고 한국의 문화가 일단 있고 거기에 고명 올리듯이 그래서 국수를 주류 문화로 고명을 비주류 문화로 구분해서 주류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문화를 그러니까 조금 이제 대세로 해서 그리고 다른 문화를 인정해 가는 그래서 우리가 비주류 문화도 인정받고 공존하는 이런 이제 우리가 국수 대접 이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동화주의, 용광로 이론, 샐러드볼 이론, 국수 대접 이론 이렇게 요 앞에 이론으로 이름을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그죠? 이렇게 다양한 재미난 이론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은요 다문화 사회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문화죠. 우리 소중한 우리 문화의 전통. 그래서 우리 전통 문화.
자, 우리가 또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 그냥 전통 문화 고리타분하고 그냥 옛날 옛적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한복 보면 굉장히 예쁘지 않아요? 한복. 그래서 저는 그 문화가 조금 아쉬운데요. 일본만 해도 무슨 날이 있으면 다 이렇게 저기 전통 기모노 입고 막 모이는 날이 있어요. 네, 그런. 근데 우리는 그런 날이 없잖아요. 뭐 추석이나 설날에도 사실 한복 입으세요 아니잖아요. 뭐 아주 어린애나 이제 막 결혼한 뭐 신혼 부부 정도나 좀 입지. 요즘에 그렇게 막 한복 챙겨 입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문화가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 그 나라만 딱 색깔 있고 이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전통 문화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전통 문화도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문화는 서로 이웃을 참 배려하고 정이 느껴지고 이 따뜻한 정문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밥 같은 것도 막 후하게 이제 인심도 막 이렇게 주고 이웃 간에 그러니까 이런 문화는 참 아름답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 지킬 건 지키고요. 네, 지킬 건 지키고 그다음에 또 과거에도 안 좋은 게 있었죠. 뭐 여성을 차별하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안 좋은 건 또 버릴 건 버리고요. 네, 그래서 뭐 전통이라고 다 가져가자는 게 아니라 전통 중에서도 정말 우리 가치 있는 것들은 잘 유지하고 우리가 살려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가치가 없는 건 버리고요. 과감하게. 반대로 또 우리가 서양의 문화도요. 외국의 문화도요. 자, 우리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냥 좋은 건 받아들이고요. 발전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외국의 문화도 뭐 이기주의라든지 막 이런 그런 나쁜 태도들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거는 사실 걸을 건 걸러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전통 문화도 창조적으로 계승하자. 창조적으로.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는 다 하나잖아, 일단은. 그리고 전통 문화를 이제 새롭게 정립해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전통 문화를 조금 우리가 창조적으로, 그래서 막 개량 한복도 만들고, 그 다음에 국악이랑 그때 이제 뭐 서양 음악이랑 퓨전 해가지고 막 연주를 하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창조적인 계승이라는 거예요. 창조. 뭔가 또 새롭게 완전히 재탄생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정을 중시하는 문화,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어떤 문화,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 공경하는 효사상,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을 생각했던 이런 우리 조상님들의 환경 친화적인 자세, 이런 것들은 요즘에도 잘 어울리죠. 그죠? 네, 그래서 시대적 요구에 맞게 계승하면 좋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타문화, 외국 문화에 대해서도요, 이제 좀 주체적인 수용.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좀 줏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생각이씨. 그래서 좋은 거는 받을 거 받고 아닌 거는 딱 거르고 이렇게 차단하고 이런 주체적인 수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다양한 문화와 활발히 교류하는 가운데 우리의 문화를 또 발전을 시켜야 할 거고요. 너무 외국 문화만 받아들이고 우리 문화 무시하다 보면 우리 문화 사라집니다.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문화 사대주의 이렇게 막 떠받들고 그렇다고 떠받들라는 거 절대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화의부동. 화의부동.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화합을 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합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문화하고 화합이 돼야 돼요. 자, 근데 너무 이렇게 막 이러지 않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게 그런 거죠. 주체적인 자세를 얘기하는 거. 화의부동이라는 건 주체적인 자세.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좋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이루되 우리가 같아지진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 주체성을 잃어버려서 그 나라 문화가 똑같아진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아지진 않는다. 자, 그런 화의부동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자, 여러 문화에 대한 넓은 견문을 갖추고요.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타문화의 주체적 수용. 그래서 우리 문화 소중한 건 또 우리 문화도 받아들이는데 창조적으로 외국의 문화도 또 좋은 거는 잘 받아들이고 주체적으로. 그렇죠? 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자긍심 잊지 말고 꾸준히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다문화 사회에 관련된 윤리를 배워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5단원이 마무리됐으니까 우리 단원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